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일본에서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낚시 여행 낚시무사 준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일본에서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그 방법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낚시 여행 낚시무사. 자, 먼저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가장 큰 운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차선이 반대 방향일 겁니다. 그것은 가장 운전함에 있어서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뭐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일본에 여행을 많이 오실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렌터카라든지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일본 교통 법규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사실 한국 교통 법규도 법령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일본 교통 법규까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속성으로 인지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운전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마음에서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뭐 끝났다고 하니까 뭐 이전처럼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장 많이 여행을 오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하에 한번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 당연히 여권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발급되는 국제면허증입니다. 경찰서라든지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당일 발급이 되죠. 그런 이제 한국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초스피드로 사진만 있고 이렇게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되니까 국제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에어컨에 이제 송풍구에 장착이 가능한 휴대폰 홀더, 그거는 이제 왜 필요한지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 홀더 하나 챙겨 오시면 좋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뭐냐? 이 말은 절대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운전함에 있어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차선도 반대 방향이고 신호는 잘할 수 있을까? 전혀 걱정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일본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전 매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운전 방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애매한 고속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도로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운전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운전 매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편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운전의 헬이죠. 헬 지역인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뭐 부산의 운전에 대해서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운전은 거의 천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누구도 뭐 클락션을 울리거나 뭐 눈치를 주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딱 한 번 클락션을 굉장히 강하게 울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리코랑 낚시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이제 이쪽이죠.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반대니까 중앙선을 점점 넘어오는 겁니다. 저쪽으로. 이거 좀 이상한데 했는데 점점 넘어오길래 너무 위험해서 이제 빵 하고 이제 몇 번을 울렸습니다. 이제 클락션 어택을 날렸는데, 이렇게 마주오던 차량이 놀래가지고 진짜 급하게 방향을 틀어버려.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제가 그 운전자 얼굴을 확인했는데,
아주 이제 고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룸밀러로 봤는데, 뒤로 봤는데 이제 얼마나 놀랐는지 차가 그 도로 한복판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 표정을 참 아직까지도 기억하는데, 정말 놀란 표정과 너무 미안해하는 표정, 그 짧은 순간에 그 표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운전자들이 한국 운전자들하고 조금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무조건 자동차 안에 TV가 있어야 됩니다. 그 DMB로 나오는 TV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도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에 뭐 조금 유행을 했는데, 지금 거의 안 보죠.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운전할 때 TV를 켭니다. 대부분. 이게 왜 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전 중에 전화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위협 운전 같은, 한국도 많이 완화가 되었죠. 아우리 운전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경우 아주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운전을 할 때 한국처럼 이렇게 가깝게 가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너무 가깝게 가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 뭐 바짝 뭐 뒤에 차가 많대가지고 붙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운전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급함과 큰 긴장감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시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자, 이제 자신감을 장착을 했으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렌터카를 빌리거나 어떤 업체를 구는지 그 좋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뭐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본인의 차에 있는 뭐 휴대폰 홀더라든지 다이소 가면 금방 아주 싸게 살 수 있죠. 자, 휴대폰 홀더를 가지고 온 이유가, 그 렌트카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제 일본어로 돼 있고 조금 복잡합니다. 자, 내비게이션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도의 맵이 일본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쓰기도 어려운 거, 우리에게는 이제 구글 맵이 있습니다. 구글 맵. 자, 구글 어플에 보면 이제 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휴대폰에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구글 맵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뭐 당연히 안내 방송은 한국어로 나오고, 맵에다가 이제 넣으면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변환이 됩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막히는 길들도 알아서 이 구글 선생님께서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목적지에 붙여넣기만 하면 구글 맵이 알아서 간다. 일본 내비게이션 전혀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안전벨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매시고, 뒷자리에 일행이 있으시다면 마찬가지로 꼭 안전벨트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교통범칙금은 한국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살인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준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차선이 반대이고 깜빡이도 반대입니다. 처음 하시게 되면 대부분 열의 10분은 와이퍼를 켜게 됩니다. 와이퍼를. 깜빡이가 아니고, 깜빡이 켜려고 하는데 와이퍼가 올라와요. 깜빡이는 오른쪽이고 와이퍼는 왼쪽입니다.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한 10분 정도만 지나면 바로 적응이 됩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자, 일본에서는 깜빡이를 윙크라고 합니다. 윙크라고 하는데, 깜빡이를 안 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깜빡이는 기본적으로 안 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장 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간혹 하다가 이제 야간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좀 야나틱한 사람들이 이제 그 휘황찬란한 차를 꾸미고 막 밟는 차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차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일명 칼치기라 하죠. 일본에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이제 깜빡이 안 켜는 경우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깜빡이를 다 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깜빡이를 꼭 켜시면 되고,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 이 자꾸 인도하고 내하고 이제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중심을 잘 못 잡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일본은 도로폭이 한국보다는 조금 좁은 느낌입니다. 좁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0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도로에 내가 이게 눈과 이렇게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내가 기준을 잡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있는 공간은, 도로폭과 공간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운전을 해라. 그러면 굉장히 막 간단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힐끔힐끔 보시면서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정감 있게 좌우든 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국처럼 이제 노란색 중앙선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는 점선인 중앙선도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차가 오는데도 점선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제 2차선인 줄 알고 이렇게 뭐 1차선, 2차선인 줄 알고 이게 나갔다가 역주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뒷차량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운전을 주행을 하시면, 익숙해지고 나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좌회전입니다. 일본의 좌회전은 한국의 이제 우회전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내가 가는 방향의 차선에서 커브를 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한국에는 빨간불이 있어도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법규가 개정이 된다고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공간이 있으면 이제 앞에 직진 신호가 빨간불인데 우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불일 때. 빨간불인데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때는 파란불에 좌회전을 한다. 보통 좌회전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서야 되는 건 기본인데,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도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위법 아닙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뭐 보행자가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서행으로 이렇게 좌회전할 때는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뭐 한국처럼 애들도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회전입니다. 자, 일본의 우회전은 정면 신호가 이제 파란불일 때 직진 신호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반대편에도 이제 그러면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이면 이렇게 크로스가 되겠죠. 크로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직진은 차는 직진하고 있고 나는 우회전을 하고 싶은데 마주보고 있는 차가 온다. 그러면 깜빡이 켜고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계속. 그럴 때 이제 차들이 안 올 때 우회전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빨간불일 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정면에서 차들이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살금살금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시다가 뭐 마주보고 오는 차가 없을 때 우회전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란불일 때. 근데 파란불 신호가 끝났을 때 내가 앞에 나왔는데 못 가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신호가 보통 대부분이 우회전 신호로 화살표로 바뀝니다. 직진에서 이제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을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회전을 할 때 커브를 크게 돌아야 됩니다. 크게 돌아야 됩니다. 왜냐? 한국에서처럼 우회전 하듯이 그냥 커브를 이렇게 돌아버리면 신호 대기하고 있는 지금 다른 차하고 이렇게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이 마주쳐가지고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돌아야 여기 차선하고는 안 불게끔 내 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우회전할 때는 커브를 크게 돌아라. 꼭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직진입니다.
뭐 직진은 아주 간단하죠. 바람 불 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대부분 뭐 중소도시나 시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금 아주 큰 대도시라든지 이제 뭐 도쿄나 오사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면 한국처럼 이제 뭐 사거리 오거리 이런 데도 막 나옵니다. 다른 뭐 시골이나 소도시에 없는 막 신호 체계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이 막 6개 달려 있고 현지 사람들도 좀 혼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놀래죠. 이런 신호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파란불도 아니고 빨간불인데 막 화살표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 직진은 아니고 11시 방향 아니면 1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 따로 있고 12시, 1시, 뭐 11시 그럼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럼 그 화살표대로 뭐냐 빨간불이지만 화살표가 켜지면 그 화살표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파란불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빨간불이 있어도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직진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정차를 했을 때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신호 정지선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차가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일본은 이제 뭐 대도시들은 수도권들이 특히 거의 한국보다 더 차가 밀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로 같은 데서 내가 이제 내 신호를 받았다고 꼬리 물기를 들어갔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시로 이제 차들이 우회전 좌회전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진 차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직진인데 내가 조금 이제 여유가 없다 싶으면 그 차선을 건너지 말고 교차로를 건너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일본에 이제 좌회전하는 차들도 나오고 막 우회전하는 차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제 밀렸을 때는 교통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교통 상황을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주시를 하면서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7번째 비보호.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로의 거의 대부분이 비보호입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죠. 중앙선이 있고 신호가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막 달리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이 있고 차는 오고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섭니다. 그냥 깜빡이만 켜고 그러면 이제 차들도 그냥 기다려줍니다.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들어가면 되고 또 마주오는 차들이 또 양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깜빡이만 켜면 어디든지 내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법 아닙니다. 비보호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대로 골목을 나왔는데 골목을 이제 나왔는데 차선이 이래 돼 있겠죠. 일본은 건너편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우회전 깜빡이 켜고 여기서 이제 좀 미안하다 하고 뭐 거의 대부분 서줍니다. 마주오는 차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마주오는 차가 없다 아니면 마주오는 차한테 손 한번 들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중앙선 넘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비보호입니다. 일본의 운전자들은 굉장히 양보를 잘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는 한국처럼 그냥 가볍게 손을 들고 인사를 하거나 비상 깜빡이를 켜서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한국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막 비슷한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패 모양으로 된 이제 스티커는 초보자 마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초보 운전처럼 초보자 마크. 그리고 바람개비 모양으로 생긴 마크를 스티커를 붙인 차들은 실버 마크라 해가지고 노인들이 운전하는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차들입니다. 자, 이 차들은 일본에서도 이제 약간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차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아무래도 그래도 가까이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운전하시는 게 좋겠죠.
이 사람들이 초보이고 고령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그런 스티커를 붙인 차들은 그런 차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일본은 철도의 나라답게 철길 건널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보통 철길을 이제 내가 진입을 할 것 같으면 철길 앞에서 기본적으로 약 2초 정도 그냥 그대로 스탑을 합니다. 그러다가 2초 정도 지났을 때 좌우를 확인하고 다시 진입을 하게 되고, 물론 차단기가 이제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대부분의 이제 일본 차들은 철길 앞에서 무조건 스톱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긴장하지 말고 운전을 해라.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깜빡이는 항상 켜고, 무조건 켜고, 차선을 기준으로는 오른쪽 중앙선을 기준으로 잡고 운행을 해라. 자, 세 번째, 좌회전은 꼭 파란불 신호에서 운행을 하시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 네 번째, 우회전 역시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며 조금 앞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나와도 되며, 직진 신호에 진입을 못 하더라도 다음 바로 우회전 신호가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단 우회전할 때는 커브를 크게 돌아라.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자, 다섯 번째, 직진할 때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에 화살표 신호가 있으면 그 화살표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된다. 단 신호 대기 중에는 정지선들을 준수를 해라. 자, 여섯 번째, 정체가 됐을 때는 꼬리 물기 하지 마시고 교차로가 보이면 창안 거리를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시면 된다. 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차를 안 붙는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도로 대부분이 일본은 비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어느 순간에도 뭐 골목이라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면 깜빡이만 켜더라도 중앙선 넘어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7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가지만 인지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준수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일본 전국 어디든지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실 때 전혀 긴장할 필요 없고 자신감 가지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이렇게 운전도 하시고 그런 이제 다시 나날들이 시절이 올 것 같은데, 즐겁고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본 오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